365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환절기나 코로나19처럼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죠. 바로 면역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면역에 좋은 음식, 면역에 좋은 운동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는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면역력은 없지만 면역 현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나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게 반응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면역이 높다, 낮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야 이게 면역력에 좋은 운동이래,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특정 음식으로 면역 반응을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균형 잡힌 식습관, 또 운동, 스트레스 감소가 면역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요. 이 면역이라는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면역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들을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대구 행복한 HB병원 김정훈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예. 그 면역을 흔히 우리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듣기는 하는데 면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생긴 분들은 면역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암 걸리신 분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에게도 면역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을 지키는 이제 면역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처럼 몸을 침입자로부터 방어해주는 면역이 있고 두 번째는 경찰처럼 돌아다니면서 나쁜 놈들을 잡아주는 그런 면역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 경찰 느낌보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느낌만 강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들이 말씀하신 이런 성벽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성벽 역할을 하는 면역은 가장 큰 것은 피부, 두 번째가 호흡기 점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 점막입니다. 피부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주는 가장 첫 번째 장벽이고요. 두 번째 호흡기 점막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오는 미생물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장 점막은 음식을 섭취할 때 들어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가장 큰 면역 기관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가 면역 강화에 아주 필수적이죠. 피부가 거칠고 상처가 잘 난다. 그러면 면역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은 피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또 호흡기 바이러스는 사방에 널리 퍼져 있지만 대부분 호흡기 점막이 건강하다면 큰 문제 없이 다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도 이게 바이러스를,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코와 입 주변 여기를 따뜻하게 하고 또 습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을 유지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마스크 쓰고 자거든요. 잘 때요? 예. 답답하지 불편할 것 않나요?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다음날 방송하기도 목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요? 아침에는 벗겨져 있긴 하더라고요. 몇 시간이라도 끼고 정상이죠. 있으니까. 네, 네네, 예, 그렇죠. 예. 아니, 가슴이 잘 되는 셈입니다. 네, 맞아요. 가슴이 잘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피부나 호흡기 점막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와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면역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 점막도 면역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장 점막이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관입니다. 원래 장 표면이 이렇게 촘촘해서 그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 같은 것들을 다 막아주는데 때로는 이 방어선이 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독소라든지 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이
틈이 벌어져서 샌다는 거죠. 이런 장누수 증후군은 소화장애나 배변장애 같은 이런 소화기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잦은 감염이 생긴다든지 또는 류마티스 질환, 여러 가지 이런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성처럼 튼튼하게 우리 몸을 3중으로 지켜줍니다. 피부, 그리고 호흡기와 소화기, 점막. 이 세 개가 잘 지켜주고 있다니까 든든하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건강한지 사실 뭐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 건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허. 호주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나.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만 명당 약 500명 정도가 암이 걸리는데 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 260명, 70명 이 정도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네요. 되죠. 예. 근데 호주의 이런 강한 태양빛 때문에 피부하고 관련되는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쉽게 나빠집니다. 다양한 감정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이 걸리신 분들은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 그럴 때 이거를 잘 알아차리고 내가 그 슬픔이나 두려움 뒤에 있는 내 기대를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호흡기 점막인데요. 이 독감이라든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든지 또 환절기에는 가습을 통해서 이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인간에게는 잘 영향을 미치지 않던 야생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인간 사회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패널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쓰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손 씻기 이런 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얽혀왔던 실타래가 약간 풀리는 느낌이 그래요? 실제로요. 한 세 가지밖에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좀 인사이트를 벌써? 많이 어머나, 받았어요. 어머나. 왜냐하면 저는 원장님 면역 이야기할 때 왜 늘 장 건강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듣다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이제 면역도 무너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나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장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오.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장은 면역 세포의 한 거의 70% 정도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 기관입니다. 이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각종 질병에 이제 취약해지는 거죠. 당연히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장 내 유익한 균이 있는데 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또 곰팡이 같은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또 살게 되는데 그런 곰팡이가 좋아하는 정제된 밀가루라든지 또 설탕, 튀김 같은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장 틈 사이를 벌어지게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면역 시스템인 네. 아까 경찰이라고 하셨죠. 네, 경찰 네, 면역. 네. 이건 어떤 건가요? 경찰 면역은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 놈들을 이제 직접 찾아내고 또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어허. 경찰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면역 세포에도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 면역 그리고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후천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천 면역은 아예 태생부터가 경찰입니다. 우와. 굉장히 근데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효과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어허. 이게 외부의 적을 크게 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좀도둑이나 흉악범이나 관계없이 그냥 막 구분 없이 일단 공격하는- 맞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예. 먼저 빨리 예. 막는 거죠. 네. 닥치는 대로. 닥친 대로 일단 예. 맞고 보는 것이 이제 선천 면역이고요. 네. 이제 후천 면역은 훈련을 통해서 어. 좀 습득되는 훈련된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을 본 경찰인 거죠. 아, 시험 보고 네. 합격한 예, 경찰. 예. 합격하고 예. 훈련도 많이 하는. 네. 근데 이런 후천 면역은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거의 특공대, 경찰 예. 특공대 같은 수준인데 그 특정한 적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흉악범은 흉악범대로, 예. 좀도둑은 좀도둑대로 오. 그 적의 특징에 맞춰 가지고 정밀하게 예. 공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후천 면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몸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몸 안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이 주된 면역 세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 존재하는데 외부의 침입자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백혈구는 이제 크게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세포하고 림프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로 나누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면역 반응에 관여합니다. 백혈구는 크게 과립구, 림프구, 단핵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과립구는 우선 세포 내에 과립이 있습니다. 과립이 먹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과립 안에 네. 다른 그 세포들을 이렇게 그 외부의 침입자들을 파괴하는 폭탄 같은 것들을 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바이러스나 세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요. 림프구는 또 T세포, B세포, NK세포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특정 항원에 대해서 딱 알아차리고 그 특정 항원 반응을 보이는 바이러스나 침입자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핵구는 대식세포나 수지상 세포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예. 외부 물질을 직접 잡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면역 정보를 누가 나쁜 놈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바로 단핵구입니다. 그렇군요. 예. 면역 세포들에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진짜 열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고맙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면역 반응 중에서 원장님 염증이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염증하면 사실 떠올렸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강하거든요. 이 염증은 좀 무조건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증이 없다면 아마 여기 아무도 살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이거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방어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렸다든지 또 세균이 침투를 했을 때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또 세균을 제거하는 일을 하죠. 그 염증이 생기면 이제 붓고 또 빨갛게 되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그런 이유가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 반응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백혈구가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막 이동하도록 예. 그렇게 도와주고 또 거기서 세균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급성 염증은 이렇게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작용인데 만성 염증은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다양한 면역 물질들이 나와서 보통은 염증이 2주나 3주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보통 염증은 2, 3주 내에 사라지는데 만약에 길어져서 만성 염증이 된다면 네. 이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저강도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염증은 이제 필요한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정상세포가 죽어나가기도 하고 네. 조직 파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기 전에 급성염증이 아주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강도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HSCRP라는 농도가 3mg/L 요 이상이라면 저강도 만성염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속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네. 흡연이나 음주
또 신체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또 결혼을 안 하시는 것도 네. 이 만성염증하고 결혼이요? 네네.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어머나. 네. 그리고 노화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 예.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도 다 저강도 만성염증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머나.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혈압, 또 비만, 네. 저산소증, 또 허리 디스크, 그리고 난소에 이렇게 물혹이 많이 잡히는 거 네. 이런 것들도 다 만성염증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강도 만성염증이 암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당뇨 또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의 균형이 깨졌을 때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 이건 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좀 놀랍거든요. 이 면역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암은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라든지 이게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경찰, 즉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과 같은 피부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지만 암으로 변하는 데는 좀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잘 생겨나고 있는데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있다면 이러한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또 성장을 억제해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내줘요. 거기에 메가도스라고 해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 이게 이제 건강 비법이다. 보내줬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암 환자의 면역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고함량 비타민 C를 일명 메가도스라고 하는데 네. 약간씩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먹는 비타민 C는 약 9g 그리고 주사로는 약 30g 이상부터 이제 고함량 비타민 C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먹는 비타민 C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데 보통 이 비타민 C 권장 용량이 이제 100mg인데 9g이라면 90배잖아요. 90배.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100mg이 권장 용량이라는 것은 괴혈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 용량이지 건강을 유지할 만한 용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9g 이상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 건강할 때라면 한 1, 2g 정도도 괜찮겠지만 자기가 몸이 뭔가 안 좋다, 네.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암 환자라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10g, 20g까지도 비타민 C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용량이 좀 적을 때는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한다면 아주 고함량에서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암 환자분들이라면 100g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 C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네. 동양인들한테 좀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약 한 4, 5% 정도는 G6PD라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함량 비타민 C를 쓰시게 되면 적혈구가 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이제 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예. 고함량 비타민 C를
쓸 때는 반드시 이 효소가 있는지 예. 확인하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뭐든지 마음먹기 달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제 주변의 암 환자들을 봐도 어떤 태도로 암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가짐이나 스트레스 관리, 평정심 유지 이런 것들이 병을 극복하는 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 뇌에서는 이제 알파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뇌파는 이제 우리 몸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뇌는 이제 끝없이 외부 환경이 변하는데 자꾸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살짝 감아 보실까요? 눈을. 네. 예. 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그리고 양 눈 사이 한 가운데 지점에다가 마음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한번 살짝 집중을 해 보실까요? 명상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눈 주변 그리고 턱, 입 주변의 근육을 힘을 한번 쭉 빼보세요. 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도 뇌파가 안정이 되고 실제 심박수가 안정이 됩니다. 우와. 신기하게도 사람이 외부에다가 계속 초점을 두는 것보다 네. 이렇게 눈을 감고 자기 내면을, 네. 자기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뇌파와 심장이 안정이 돼요. 우와. 이게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좋겠고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면 명상을 통해서도 내가 과거로 가서 누군가를 원망한다거나 또는 내 스스로를 후회한다거나 또 미래로 가서 또 걱정을 하고 불안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내 현재의 내 몸에 현재 지금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좀 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면역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함께 걷는 분이 있다면 이제 평화롭게 소통하고 그것도 좋은데 때로는 혼자 걸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걷기 명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땅과 연결된 느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촉감 이런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뇌 건강이 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진료하는 암 환자들 중에서 상당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2년이나 3년 이내에 자기가 참 감당하기 힘든 큰 스트레스를 겪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면역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 성벽과 경찰,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무너진 면역 체계는 다양한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면역과 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예방이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한데 10%도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주로 나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은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생활 습관을 고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암도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암 치료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암은 압도적인 우리나라 사망률 1위입니다. 미리미리 먹거리도 잘 챙기시고 마음도 잘 챙기시고 또 면역도 챙기셔서 평화롭게 지구별 여행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면역 관리는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행복한 HU병원 김정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